지금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한껏 즐기고 계신가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서 계절을 계절답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멋진 가로수 덕분이 아닐까요? 가로수가 많기로 유명한 도시 대구. 대구의 가로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나무들을 따라 여행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가로수 하면 동대구로 가로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중앙 분리대에 심어진 히말라야 시더는 사계절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덕에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죠. 대구를 대표하는 길의 가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지 사람들이 대구를 방문하고 난 뒤에 소감을 들어보면은 히말라야 시다 가로수 길이 참 좋다. 왜냐하면은 대구를 상징하는 큰 건물이나 무슨 그 랜드마크가 대구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구를 가장 이제 인상 깊게 하는 것이 이 길의 히말라야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심어진 히말라야 시더. 많은 대구 시민들이 이 나무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박 대통령은 이제 이 대구를 가끔 방문하게 되면은 이 길을 지나서 숙소인 수성 호텔로 가십니다. 가면서 이 길을 보고 상당히 그 가로수를 칭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심으라 해가지고 심은 가로수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독 가로수가 많은 도시 대구. 사람들은 가로수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에 심어진 나무는 약 22만 6,700여 그루. 이 가로수를 일렬로 세우면 총 길이가 무려 1,411km에 달합니다. 도심에서 가로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나무가 있으면 그늘도 주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삭막한 것보다는 푸른 잎이 있으면 상당히 좋죠. 나무가 많은 으로 해서 우리 건강이 더 좋고 도시 미관이 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옛날보다는 나무가 많잖아. 그죠? 감사하죠. 대구의 수많은 가로수들은 어떻게 심어지게 된 걸까요? 대구 가로수의 산 증인인 이정웅 씨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는 좀 그 당시로 봐서는 매우 삭막한 도시였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데프리카라 할 정도로 더위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에 취임했던 그 시장님께서 대구를 이제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슈퍼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안하셨어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이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구는 잘하면은 상당히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된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은 9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인데요. 따스한 봄 햇살 속에 흙을 파고 나무를 심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도록 꼭꼭 밟아주고 물을 줍니다. 어린 아이가 다른 데서 새싹 돋아나듯이 나무같이 잘 자라기 위해 가지고 나오십니다. 나무 심는 거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온 시민들이 동원돼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놀라운 변화들이 뒤따랐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황량함이 느껴졌던 대구 스타디움은 주변의 녹지 시설들과 한데 어우러져 있고 도심 노른자 윗땅에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228 중앙공원,
경상 가명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가 생긴 거죠.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대구는 전국 광역시 중 녹지 비율이 2번째로 높은 도시에 올랐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 5천만 그루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면 소위 말해 닭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닭발 모양 이렇게 만드는 나무가 많은데 여기 가보시면 대구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구는 지형적인 특성상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여름철이면 초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폭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요즘 전국 최고의 폭염지란 오명을 서서히 벗어가는 중.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녹지 비율과 숲 면적이 도심의 온도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논문들을 보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한 2, 3천만 그루 나무를 심었었으니 그때 어떨까 해봤는데 몇 년 동안 딴 데는 다 다른 도시들은 울산이나 인천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구만 평균 기온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아주 특별한 명소가 있습니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대구 수목원인데요.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대구 지역의 생활 쓰레기 410만 톤이 묻힌 대곡동 매립장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이 매립장이 나무와 풀이 울창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0년간 방치됐던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키로 한 건 대단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연간 200여만 명이 찾게 되기까지 많은 시민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는데요. 총 21개로 구성된 수목원 중 분재원과 선인장 온실은 기증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수목원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이러니까 가지고 있던 이제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선인장, 그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분재, 금액으로 따지면 적어도 이제 한 억대 넘는 것을 기증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작품을 이제 다 전시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황량했던 쓰레기 매립장이 사계절 시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무도 심어져 있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니까 이렇게 자주 와서 힐링도 하고 공기도 좋아서 같이 운동하기도 좋고 좋은 공기가 많이 뿜어져 나와서 정화도 되고 사람들도 또 좋은 산소로 건강해지고 그런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나무가 지켜주는 이 터전을 잘 가꿔 나가는 것이 대구 시민들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대구의 가로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긴 줄 몰랐네요. 나무가 지켜주는 도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경북으로 갑니다. 곶감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상주.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고운 빛깔의 열매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니 수확의 계절인 게 실감나는데요. 감 농가들도 수확철을 맞아 곶감용 생감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긴 새끼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맛다르니까요. 아우 너무 풍성해서 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가을에 이제 좀 이 추워지면 이제 꽃감 결실이 잘 되면은 더 좋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가 곶감 만들기의 최적기. 이 시기에 감을 따고 말려야 곶감의 맛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온 마을이 곶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곶감 농사가 잘 되는 건 원료인 감의 품질이 좋기 때문인데요. 상주 감보다 더 유명세를 떨치는 감나무가 이 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후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750년이고 그래서 하늘 아래 제일 오래된 책감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마다 세 가지들이 쭉쭉 뻗어올라 생감을 달아서 저에게 기쁨과 재미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75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감나무. 상주 곶감의 역사이자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이 나무가 맺은 감은 대략 1,5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고목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일본 과일은 젊은 유목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기도 더 달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색깔도 잘 나고 좋습니다만 감은 묵은 나무에서 나온 감으로 곶감을 만들면 훨씬 맛도 좋고 색깔도 더 잘 나고 보기도 좋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한 탓에 온 가족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감을 수확하는 일이 이젠 가족 행사가 된 건데요. 올해 잘 열린 거예요, 감? 아버님 말씀으로는 좀 빠졌다 그러시네요. 좀 덜한 거예요? 네. 저번에 태풍 오고 이래서 지나면서 조금 빠졌다 그러시네요. 비슷한 다른 수령의 감나무가 감을 맺지 못한 거에 비하면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감나무가 가족들은 그저 고맙기만 하답니다. 감나무가 이래 잘 커주시고 고맙잖아요. 감이 봐요. 얼마나 충실해요. 소은리 감나무는 둘레가 3m, 높이가 10m인 보호수. 가운데 원줄기가 썩어 두 갈래로 나뉘었기 때문에 한 나무인지 두 나무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데요. 뿌리는 하나지요. 저희들이 어릴 적에 이 감나무 복판에 뚫린 구멍으로 왔다 갔다 장난을 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도 했습니다. 접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 지난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은 감나무의 DNA를 감식한 뒤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감나무는 그 대목으로 고엽나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감나무와 그다음에 실제 고엽나무, 그다음에 감나무 뿌리, 그리고 다른 또 비교를 위해서 그 고엽나무 여러 개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DNA 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그 보호수 감나무의 뿌리가 고엽나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나무 가지를 잘라 고엽나무에 접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품질 좋은 감을 맺기 위해 우수한 형질의 감나무를 키워온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소은리 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접목나무라는 진기록을 갖게 된 동시에 감나무 접목 효시가 최소한 1480년경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소은리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은 모두 곶감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감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한 감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22kg입니다. 이게 2kg. 그런데 1kg 더 넣어줘요. 23kg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누군가 김영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30년째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는 김장희 대표. 수확한 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색도 좋고 이거 뭐 곶감 만들어 놓으면 아주 달고 맛있겠는데. 예. 감도 굵고. 올해 감이 아주 올해는 감 농사 아주 잘 됐네요. 예. 저 정도면은 뭐 아주 뭐 최상입니다. 최상. 예. 저 정도면 당도도 아주 좋을 것 같고. 1년 내내 감나무의 세력을 살피느라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김영주 씨. 역시 질 좋은 곶감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게 망고의 진리인가 봅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감타래가 걸렸습니다. 매달린 감들 사이로 가을의 햇빛과 바람이 지나가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다는 달고 부드러운 상주 곶감. 그 맛이 어찌나 훌륭한지 상주 곶감을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주꽃감의 명성은 멀리는 고려시대 향약구국방으로 올라갑니다. 향약구국방에는 넓은 감을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제에는 경상도에서 홍시와 꽃감을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실록에는 상주에서 꽃감을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곶감 제조가 시작되면 여자들은 모여 앉아 대나무 칼로 감 껍질을 벗긴 뒤 끝이 뾰족한 쌀이나무에 일정한 간격으로 마주보게 꽂아줍니다. 새끼줄을 달아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둔 것이 옛날 방식이지만 요즘은 현대식 제조장에서 곶감을 만듭니다. 이제 상주는 곶감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칼과 전통 건조장이 있던 자리에 자동 박피기와 대형 건조장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님은 그 감 농사 안 지으세요? 지도 좀 팔고 팔고 아, 하시다가 팔고? 장에 갖다 팔고 그럼 이렇게 일해서 번 돈 어디다 쓰세요? 혼자 주고 아들 주고 그러지. 상주 꽃감이 최고라요. 손자들 내일 모레 장가 가는데 남은 울면 돈 좀 해야 구조해줘야지 손자 장가 가는데. 상주 곶감은 상주 시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자 지역 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데요. 약 4,000호에 이르는 곶감 농가가 한 해 생산하는 양은 1만여 톤, 연간 3천억 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작업장에서 바쁜 손놀림이 이어지는 사이 바로 옆에선 감 건조대가 건조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건조기에 넣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빨리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밖에 놔두면 홍시가 돼버리거든. 상주의 많은 농가가 곶감의 깊은 단맛을 위해 자연 건조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김장희 씨는 자동 건조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곶감의 품질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관건이라 곰팡이라도 피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조기로 말리는 거 곶감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요거는 반건시까지만, 반만 말리는 반건시까지만 여기서 작업이 되는데, 겉은 곶감이고 속은 홍시인 그런 아주 홍시 과즙이 탈피 후 건조 과정을 거쳐 수분 함량이 50% 정도인 상태의 감을 반건시라고 하는데, 겉은 곶감처럼 쫀득하고 속은 홍시처럼 말랑말랑해서 겨울철 별미라고요. 기계로 건조를 시킨다 그래도 이게 숙성 과정을 또 거의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숙성 과정을 또 거칩니다. 거치고 나야지만 이게 올바른 곶감 내지는 반건시가 됩니다. 곶감을 만드는 과정마다 농가의 손길이 담겨 있다 보니 오늘따라 곶감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주홍빛 선명한 감을 아낌없이 내준 하늘 아래 첫 감나무는 김영주 씨가 오늘 흘린 땀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그에게 감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감은 저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젊어서부터 감 농사를 짓고 여기서 소득을 얻어서 자식들 공부, 본인 생활 이리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안동입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사연을 간직한 나무를 만나게 될까요? 안동 이맛댐. 물길을 따라가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맛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에 이제 문화재를 비롯해서 이제 나무까지도 사실 수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용계리 이제 은행나무 이제 천연기념물이죠. 이 나무도 사실 이제 수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수몰이 되니까 이제 흙을 이제 대를 높여가지고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1984년 이맛댐을 만들면서 마을은 사라졌지만 용계리 은행나무는 꿋꿋하게 살아남아 고향 마을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무와 함께 이맛댐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마을이 수몰되면서 타지로 떠났던 권광혁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마오를 생업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미리 쳐둔 그물을 올리자 물고기가 제법 딸려오는데요. 붕어 좋다. 이맛댐 붕어들은 이 참붕어가 전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다 큽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4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또 올라온다. 귀한 생명을 내어주는 이곳이 이젠 권광혁 씨의 새로운 고향. 어린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마을에 있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 옛날 거야. 딸려오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릇 같은 것도 올라오고 어떤 데는 숟가락도 올라오고 이러 보면 요 집이 누구 집이다 이런 걸 이제 위치를 다 아니까 누구 얘기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어떤 데 보면 짠하죠. 다 고향을 떠나가 있고 이러니까. 이맛댐 건설로 마을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권광혁 씨에겐 당시의 풍경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었고 저쪽에 보이는 저쪽 자리가 친구 창안이 집이고 저쪽에 대한이 집이고 이런 친구들 집 자리가 저기 이 물속에 다 있죠. 그 친구들은 서울도 가 있고 대구도 가 있고 부산도 가 있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 있죠. 학교와 마을은 사라졌고 주민들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 은행나무 밑에서 함께 놀며 자란 마을 친구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권광혁 씨는 오늘도 잊지 않기 위해 추억할 뿐입니다. 자, 여기 물이 꽉 차가 이래가지고 이 주위에서 전부 호수가 되는 거죠. 버스가 여 은행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있었으면 여기로 쭉 다니면서 저 아래 용계리까지 도연폭포까지 버스가 다녀. 거기서 버스가 해선 돌아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길안면으로 가고 버스 길이 진명이 저 이 밑에 물 속에 있는 길이죠.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댐이 되면서. 그럼 저 뒤에 보이는 저 은행나무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은행나무 딱 한 그루만 이제 여기서 그대로 살려 올려가지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15m 상식해가지고 잘 있습니다 지금. 이맛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은행나무. 거대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직경이 상상도 못했는 4.5m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14m. 이게 팔이 한 아름이 1.7m라고 한다면은 8사람이 연계를 해야만이 나무를 다 같이 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큰 나무예요. 그런 큰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은 우선 차량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상식을 한다는 부분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높이 15m의 언덕을 만든 다음 나무가 상하지 않게 조금씩 들어올려 다시 심는 것이었습니다. 장비로서는 운반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H빔을 만들어서 위까지 틀을 잡았죠. 그러고 난 뒤에 유압잭이라고 하는 부분을 8개를 달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달아 올린 겁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공사. 2년 9개월이 걸린 긴 작업 끝에 기존 위치에서 약 15m 올리는 데 성공한 거죠. 은행나무가 수장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데요. 그 은행나무는 그건 그 참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같이 해나온 은행나무인데 또 이제 살려야 된다. 이 은행나무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식이었죠. 마을 어른들이 몇몇 분들이 살려야겠다 하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렇죠. 이건 살려야 된다. 저도 어린 나이에도 이 나무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에 공감을 느끼고 그래 이래 살려놓으니까 나무 이렇게 잘 자라니까 여기 출향했던 분들 여기 살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보고 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리운 마을의 풍경들은 사라졌지만 은행나무가 남아있기에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 어릴 때부터 계속 저 나무에 올라가 놀고 그랬죠. 숨바꼭질을 하고. 부모들이 아들이 없으면 어디 가 있냐면 전부 이 은행나무에 와서 여기 찾으러 와요. 여기 화전하고 안동네 가 화전 가면요 소풍 하고 저자 또 한 사람 한 페이지와 하고 그래도 안 들겠어요. 모여가 마을 회의도 여기서 하고 그런 아주 장소죠.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되어주고 마을의 대소사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던 은행나무. 용계리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그저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시작과 끝이거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이 은행나무, 용계리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용계리 은행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무를 위해 제를 지내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용계리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살아온 나무였습니다. 수령 700년의 은행나무에는 오랜 역사를 반영하듯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동라이라든가 그저 임진왜란이라든가 뭐 나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이 나무가 울었다 하는 아들 못 낳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빌면은 아들 놓는다고. 아이고 그럴 때는 비는 거 봤다. 아이고. 고향이고 그냥 안방 같아요. 안방. 어쩌면 일기장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무에 다 서려 있으니까 추억들이 있는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은행나무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직접 용계리를 찾아왔다는 한 커플. 야, 소원도 빌어보세요. 나무의 에너지를 손으로 느끼면서 나무와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딱 15m 올리고 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좀 많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늘 우리 곁에 있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들.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를 간직하며 사계절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